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그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존재할 텐데 객체들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객체들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크게는 사용관계, 포함관계로 얘기한다. 그리고 사용관계는 좀 논리적인 개념이고, 포함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사용하는 목적이든 전체와 부분적인 관계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든지 간에 그냥 포함관계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멤버 변수는 유지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사용관계예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 유지하지 않는데 다른 클래스의 객체랑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사용관계가 뻔한 거예요. 사용관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도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포함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함관계는 사용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전체 부분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말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부분 전체 아닌 경우에 연관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체 관계는 이 또 나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객체 지향에서는 집합이라는 거하고 복합으로 나누는, 이것도 한글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쓰거라. 근데 영어로는 aggregation, compositio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개념적으로 차이는 뭐냐면은 복합, composition인 경우에는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제거되는 경우를 composition이라고 그래요. composition이라고 그러고, 집합은 전체가 제거되어도 부분은 남아있는 경우. 이거는 그 사용자가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뒤에 하나의 예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얘를 집합 개념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고 복합 개념으로 모델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모델링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답이고 저게 답이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복합 개념으로 모델링하면 이 컴퓨터가 딜리트 되면 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집합 개념에서는 컴퓨터가 딜리트 돼도 사라져도 얘는 계속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 집합 복합 관계에 있어서 코드로 우리가 구현할 때는 조금 다르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복합 개념이면 안에서 생성합니다. 걔네들을. 근데 집합 개념이면은 밖에서 생성해서 인자로 주는 경우로 보통 많이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모델링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컴퓨터가 딜리트했을 때 이 CPU를 빼와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쯤 이게 내가 모델링하는 게 부분 전체 관계다, 홀 파트 관계다. 그럼 내가 얘를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건지 컴포지션으로 모델링 하려는 건지, 만약에 애그리게이션을 모델링 하면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거기에 좀 더 맞는 건지는 한번 찾아보거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포함 관계는 이제 보통 범위를 또 파악해야 돼. 하나만 유지하는 거냐, 여러 개 유지하는 거냐, 그리고 일대 다가 되면은 이제 자료 구조라는 게 좀 또 필요하죠. CPU를 여러 개 달 수 있다. 그럼 얘를 뭘로 모델링 할 건지, 그냥 배열로 만들 건지, 뭐 할 건지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범위에 따라서. 그거를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포함 관계에 있어서는 범위, 멀티플리시티를 또 고민해 봐야 되겠고, 두 개의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라기보다는 두 개의 객체가 서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연관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요. 대단히 복잡해요. 그럴 때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한 과목도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하죠. 과목들도 여러 학기 동안 개설되고 각 분반마다 다양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DB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복된 데이터들이 여러 저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얘도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얘가 직접적으로 얘를 유지하지 않고, 얘도 얘를 직접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얘를 유지하게끔 만들면은 정보 중복을 좀 줄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객체와 요 객체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객체인데, 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나타내는 별도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좀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들 관계가 아니라 클래스들 간의 관계.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보통 상속이라는 게 있고 자바에서 하나 더 구체화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서브 클래싱. 서브 클래싱 한다는 것은 기존에 뭔가 있는데 걔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 위에 있는 애를 가지고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개념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 특수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리가 있으면 다양한 오리들을 새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 오리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총동오리, 뭐 무슨 오리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는 총동오리의 부모, 총동오리는 오리의 자식 클래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 관계에서는 이제 클래스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 관계를 설명을 할 때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게 균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내 부모가 있고 그 부모의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들을 그냥 통일된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우리 가족 관계를 이용해 설명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후손, 형제 뭐 이런 개념으로 클래스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얘는 형제 클래스. 형제 클래스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같은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용어들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요. 부모 관계, parent, child, sibling, 뭐 ancestor, descent,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괜찮은 것 같고요. 물론 보통은 이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한 후에 자식 클래스 정의하는 게 정상적인 경우인데 거꾸로 만들다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네 해가지고 일반화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보다는 이 전자가 맞는 방법이에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만들어야지 설계를 막 구현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있네? 끌어올리다 보면 그거는 좀 이렇게 정상적인 프로그래밍은 아닙니다. 근데 리팩토링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처음에 생각 못 했는데 보니까 묶어줄 필요가 있더라. 묶어줘서 폴리모피즘 쓰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상속은 코드 중복을 줄여주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들이 있으면 얘가 없었으면은 이 얘와 얘와 공통된 코드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코드가 중복되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 코드 중복. 그래서 이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 하면 얘네들은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중복 정의 안 해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돼요. 편하죠. 그러니까 요거가 만들어져 있을 때 요 클래스들을 정의하는 것이 쉬워지죠. 편해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상속의 장점이에요. 내가 기존에 있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들 때 차이나는 부분만 추가하면 되니까 편해요. 그게 한 가지 장점이고요. 왜 이렇게 넘어갔어? 그렇지만 코드 재사용의 목적만으로 상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네? 그러면 얘를 묶자.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뭐가 꼭 만족을 해야 돼요? 이즈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코드 리뷰할 때 되게 어색해져요. 우리가 코드 읽을 때 이즈라는 건 여기 뭐 여기가 pet, cat, 독이 있으면 강아지도 애완동물이고 아니 강아지도 애완동물이고 고양이도 애완동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인간을 넣었다, person을 넣었다. 그럼 이상하잖아. 인간이 애완동물 될 수는 없죠. 물론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처럼 걷기도 하고 이름도 갖고 뭐 공통된 부분 있잖아요. 공통된 부분 있다고 이렇게 모델링 해놓으면 코드 읽을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애완동물이야? 코드 읽을 때 이상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is의 관계가 만족하는 경우에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is가 만족한다고 무조건 또 하면 안 돼요. is가 만족하더라도 내 프로그램에 별로 그 효과가 미미해. 그러면 안 해도 될 수도 있고요. is가 만족하는데 뒤에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LSP라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가 돼가지고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is의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is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더 검토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만 아까 설명드린 코드 중복을 줄여주는 것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효과는 요 밑에 있는 겁니다. 부모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자식을 공통 코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효과적인 장점이에요. 즉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있을 때 얘 둘을 만들 때 편해요. 이름과 관련된 요소들은 여기다가 정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편하죠. 편하고 그것만 편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뭘 쓸 수 있냐면 펫이라는 리모컨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석된 거하고 주석 안 된 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나? 얘를 쓰면은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강아지만 올 수 있어요? 아니죠. 강아지도 올 수 있고 모두 올 수 있어요. 고양이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펫을 상속해서 뭘 또 만들면은 이 코드는 컴파일하지 않고도 계속 그 새로운 타입을 여기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햄스가 됐든 뭔가 됐든 거북이가 됐든 뭔가 애완동물을 이 모델로 모델링하면은 또 쓸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보세요. 덕 하면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person은 애완동물로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용어를 또 쓰기도 하냐면은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해요. Contract based programming. 그래서 요 함수 쓰고 싶어? 그럼 그 쓰는 애는 펫을 상속받아서 만들어. 그럼 여기 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게 펫을 상속받아서 내가 만들면은 이 코드는 나는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이점,
상속의 이점은 얘네들 만들 때도 도움되고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생겨요?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고 이 같은 경우 요거는 조금 그 다양한 걸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P 갖고 make 사운드를 해요. P 갖고 make 사운드 하면은 이 P가 강아지면은 멍멍일 거고 고양이면 뭐라 그랬어요? 야옹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폴리모피즘이라 그래요. 다양성.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맞게. 그게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뒤에 나오나? 안 나온다.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서 P.make 사운드 했을 때 야옹거리고 멍멍대기 위해서는 이건 자바 코드이지만 만약에 자바 코드가 아니에요. C++이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렇게 되면 이게 C++이에요. 이 자체가. 그럼 이거 하면은 다양성이 될까 안 될까? 다양성이 안 됩니다. 다양성이 되려면 얘가 타입이 뭐가 돼야 돼? 포인터나 레퍼런스가 돼야 돼요. 포인터나 레퍼런스를 넘겨야 돼요. 그 다음에 포인터 레퍼런스 넘겼을 때 걔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가 모여야지만 다양성이 될 수 있어요. C++에서 그 함수가 모여야지만 virtual 가상함수여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상함수라는 건 뭘까요? 가상함수랑 가상함수가 아닌 거랑의 차이는 뭘까요? 그거 아니고요. 자바는 모든 애들이 기본적으로 가상함수예요. 버추얼 함수예요. 버추얼 함수예요. 그러면 버추얼 함수라는 거는 바인딩 측면에서 차이가 나요. 버추얼 함수는 어떻게 바인딩을 해요? 다이나믹 바인딩을 해요. 여기서 다이나믹 바인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함수를 어떤 애를 이제 호출할 것인지는 언제 결정을 해요? 실행 시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을지,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을지, 햄스터를 가리키고 있을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행 시간에 결정해야 되겠고, 실행 시간에 결정하려면은 복잡해요. 그 컴파일러가 만들어야 된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뭐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C++이라는 데서는 그거 명확하게 다양성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 코딩해야 되는 게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아까 얘기한 이제 레퍼런스 포인터 타입이 돼야 되겠고, 여기서 부르는 함수는 다양성을 활용하려면은 버추얼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그 버추얼 함수라고 하는 그 개념, 실행 시간에 뭘 호출하냐, 호출하는 걸 결정하는 게 대단히 프로그램 할 때 보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고양이면 야옹, 얘가면 멍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면 그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버추얼. 그리고 자바는 다 버추얼이다. 다 버추얼이다. 그래서 C++은 버추얼 함수 만들려면 앞에 버추얼 키워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않는 것들은 non 버추얼이에요. 버추얼이 아니에요.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 얘는 다 버추얼이고. 왜 그렇게 했냐? 버추얼이 필요가 없는 함수를 버추얼로 만들어 놓으면은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그걸 다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exe 파일에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막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닌 애들은 제껴놓는 거예요. 그럼 아닌 애 제껴놓으면 그 아닌 애들은 다 버추얼 테이블 없이 언제 다 결정이 돼요? 컴파일 시간에 다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C++는 되게 효율성을 또 중시하니까 버추얼이 필요가 없는 애들은 버추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바는 또 이 버추얼 필요 없는 애를 non 버추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일들도 하려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뭐 그거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얘는 몽땅 다 버출이잖아. 근데 얘 버출 필요가 없는 애가 있어. 그럼 쟤를 버출 안 하게 어떻게 만들까? 그걸 또 설명해 놓은 책도 있고, 머리 아파요.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머리에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폴리모피즘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폴리모피즘은 거저 얻는 건 아니에요. 거저 얻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속의 문제점. 이게 이 장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은 자식 정의할 때 편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층도를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뭘로 쓸 수 있어요? 공통 리모컨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공통 리모컨은 결국은 폴리모피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게끔 범용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클래스 간에는 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단점 뭐냐면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취사 선택을 못해요. 취사 선택을 못합니다. 자신이 필요와 무관하게 이 부모를 내가 물려받으면 상속받으면 거기에 10개의 메소드가 있잖아요. 다 받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물론 프라이빗 메소드 얘는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자식한테. 그러니까 물려받든 물려 안 받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물려받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메소드들은 자식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받나? 물려 안 받나? 그냥 물려 안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물려받는데 프라이빗 때문에 의미 없다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나머지들은 무조건 다 받아요. 다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속받은 메소드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제에서 set name, get name은 얘네들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 부모와 뭔가 다르게 해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 행위의 형태들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경우에 재정의한 거죠. 조금 또 특수한 경우이지만 재정의한 경우예요. 부모에 있는 걸 여기다 재정의했어요. make sound. 재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받으면 안 돼. 자식한테 쓰면은 이상해. 그럼 얘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냥 쓰면 돼. 그럼 그냥 쓰면 아무 상관 없이 쓰면 되고요. 어떤 애는 그 행위는 얘가 하지만 부모하고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오버라이딩을. 얘는 이상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 조치를 안 취하면 어떻게 돼요? 코드가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를 모델링할 때 오리는 하늘을 날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정상적인 오리들 뭐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 뭐 무슨 오리들은 다 그냥 상속받아서 보통 여기다가는 얘 모습들만 청둥오리의 모습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고무오리를 했습니다. 고무오리. 고무오리는 물에 떠요. 수임은 상관없어요. 괜찮다. 근데 fly. 고무오리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취사 선택하니까 나는 수임만 받을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는 함수잖아요.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바에는 다 버추얼 함수니까 다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빈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얘 리모컨 가지고 얘를 처리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고무오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빈 메소드로 묶어주는 거예요. 빈 메소드로 이제 재정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얘는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써도 문제가 없게끔. 왜냐하면 항상 자식들은 뭘 갖고 처리할 수 있어요? 상위 리모컨 갖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상위 리모컨에는 그 버튼, 그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눌렀을 때 얘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빈 메소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눌러봤자 뭐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라이를 빈 메소드 묶어줄 애들이 몇 개가 돼. 몇 개가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되면은 원래는 요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빈 메소드, 여기도 빈 메소드, 여기도 빈 메소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야? 코드 중복이에요. 빈 메소드지만 코드 중복이에요. 이럴 때는 요런 애를 하나 둘 수 있어요. 중간을 둬가지고 여기서 빈 메소드 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하려면 받아요. 그럼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플라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 두 개 얘들만 알아두시면 돼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취하는 방법은 요 방법이 있거나 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중간 클래스를 하나 둔다. 응?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오리를 상속받는 게 맞는 거냐? 고무오리도 오리냐? 고무오리 오리예요? 모르겠어요. 고무오리가 오리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LSP에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LSP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으면은 얘네들을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즉 상속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코드가 조금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모델링 하는 것이 오히려 가독성이나 효과성에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상속을 내가 제대로 한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 이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해 볼 필요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얘를 쟤한테 모델 상속을 안 받는 게 더 맞는 솔루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줘야 돼. 조치를 취해주는 거는 빈 메소드 정의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난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 처리하는데 그 예외 처리하면 안 돼. 그거는 예외 처리 언제 할 수 있냐면 개발 과정에서 할 수 있는데, 개발 과정이 아닌 경우에서는 예외 처리하는 건 하여튼 이게 더 나아요. 예외 처리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구체화는 원래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애들은 C++에는 없었어요. 근데 C++에서도 이런 애를 만들 수는 있죠. 그렇죠? 퍼블릭 클래스 해놓고 버추얼 이퀄형 순수 가상함수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얘를 인터페이스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C++에서는 이런 애를 다중상속이 되니까 그냥 하면 돼. 그리고 그런 애들을 다중상속하면은 특별히 또 문제가 안 돼요. 왜?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없어요. 생기지 않아요. 이런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나 다중상속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뭐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 상태가 정의되어 있고 이럴 때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꿀벌이나 비행기가 얘를 구체화한다고 있어서 얘를 정의할 때 얻어지는 이점이 있을까요? 요 두 개를 정의할 때 얻어지는 이점은 없습니다. 코드를 재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상태를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점은 없어요. 그럼 이거 왜 하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통 리모컨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상속과 차이점은 얘네들 정의할 땐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똑같은 이점이 있어요.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공통 리모컨이 생기니까 이런 함수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어떤 뭐 다양한 플라이어블 한 애들을 하나의 어떤 타입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플라이어블 F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처럼 아까 이렇게 하나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되나 또 상속에서 상위 타입 되나 이 개념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플라이버니까 여기는 뭐 플라이버 하는 모든 애들 다 올 수 있죠. 꿀벌 뭘 모델링 했든지 간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입에는 또 다양한 종류의 날아다니는 애들. 요거는 버드만 유지할 수 있겠죠. 새만. 얘는 새도 유지하고 뭐 비행기도 유지하고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 왜냐면은 그럼 왜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걸 왜 묶어주려고 할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인터페이스는 플라이를 갖고 있는 애를 묶어준다. 그 자체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상속은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걸 모델링할 때는 이즈에이라는 개념을 갖고 머릿속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즈에이 관계가 아닌데 얘와 얘가 똑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으니까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것을 같이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묶어줄 수 있어야 돼. 공통 리모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그 강건성을 높여주는 요소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보면 자바에서 범용 정렬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떤 범용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범용 프로그래밍, 제너럴 프로그래밍 한다. 제너럴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타입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한 거죠. 근데 범용 메소드라는 개념이 있고 범용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범용 클래스라는 거는 멤버를 다양한 애들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멤버를. 근데 보통은 이 멤버가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애들 다 유지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이 범용 클래스에서는. 근데 범용 메소드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하겠다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들만 여기에 올 수 있게끔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한할 수 있으면 뭘 높일 수 있어요? 강건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트를 하는데 여기에 오브젝트 배열로 썼어요. 자바에서. 자바에서 오브젝트가 뭔지 아시죠? 자바에는 내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익스텐스 뭐 안 했어. 그럼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근데 클래스 정의하면서 부모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죠. 그 부모가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자바에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든지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클래스들의 계층 구조, 그 계층도를 그릴 수 있어요. 상수 계층도를. 그럼 맨 꼭대기에 늘 뭐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유지할 수 있는 범용 타입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배열에는 모든 종류의 타입이 다 올 수 있나? 거의 다 올 수 있어요. 거의 다. 단 뭐가 못 올까?
원시 타입 배열은 안 돼. 그건 다 치고. 원시 타입 배열 빼고. 나머지는 다 돼. 모든 종류의 객체들은 어떤 객체든지 다 돼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소트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를 해서 너 커, 그럼 너 앞으로, 너 작아, 너 뒤로, 아니면 거꾸로인지 뭐 하겠죠. 그러려면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근데 자바는 뭐가 없어? 연산자를 제정이 안 해요. 그럼 비교할 때 뭘 쓸까? 메소드를 써서 비교를 하겠죠. 왜? 연산자를 써서 비교할 수는 없을 테니까 객체들 간에 연산자를 제정이 못해요. C뿔은 뭘로 했을까? 연산자로 제정을 해요. 연산자로.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메소드 할 건데 그 메소드 이름이 다양하면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램 할 수도 없어. 그 메소드 이름이 같아야지만 요 하나 갖고 프로그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소드 이름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오브젝트 리모컨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비교 함수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전달했을 때는 또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똑같은 이름의 비교 함수를 가진 애들만 정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배열을 받으면 이제는 이 안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만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만 올 수 있어요? 컴페어 툴을 갖고 있는 애들만 와요. 컴페어 툴을 갖고 있지 않은 애는 전달 자체가 안 돼. 문법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도 범용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범용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인터페이스만큼 깜찍한 애가 없어요. 강건성을 높여야 되는데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특정한 애들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이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도 정렬하고 싶어, 내 거를. 그럼 뭘 만들어주면 돼, 내 거를. 내 거에. 얘를 구현해주면 돼요. 그쵸? 내 클래스에 얘를 구현해주면 나는 또 뭘 쓸 수 있어요? 이 소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다 뭐라 그래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 Contract based programming. 얘 쓰고 싶어? 만족하면 다 써. 너 써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런 거예요. 얘를 쓰고 싶으면 난 뭘 하면 돼? 얘를 하면 돼요. 얘를 구현해주면 돼요.